자, 이번에는 이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는 전자 신호를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우리들은 매일 이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나오는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TV를 본다든지 또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본다든지, 그래서 매일 장시간 실제로 이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를 요약을 하면요,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발광형 디스플레이와 수광형 디스플레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광형 디스플레이는 LED밖에 없습니다. 액정 디스플레이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발광형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발광형이라 하는 것은 전자나 빛을 방출하는, 스스로 방출하는 그런 장치예요. 그런데 수광형은 스스로 빛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발광형에는 이 CRT, 우리가 브라운관 TV 많이 옛날에 많이 보았습니다만 요새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BDP, ELD, FED, LED, OLED 이런 것들이 이 발광형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살아있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디스플레이는 LED하고 OLED밖에 없죠. 전부 다 예전에 사용하다가 지금은 이것들에서 밀려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는 그런 디스플레이입니다. 우리가 컬러 디스플레이, 우선 대부분 다 컬러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만은, 컬러 디스플레이의 이 기본은 이 컬러 필터가 있고요. 이 컬러 필터 밑에서 이 전자나 자외선의 백색광이 비춰주는 그런 형태예요. 그럼 이게 이 컬러 색깔을 구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LED나 OLED에서는 컬러 필터가 필요 없습니다. 이들은 레드, 그린, 블루를 발생하는 소자들로 하나의 픽셀을 만들어 전체 화면에 배치하여 디스플레이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LED 디스플레이는 대형 디스플레이에 사용되고 있고요.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OLED는 요새 TV도 OLED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스마트폰에 거의 대부분 다 OLE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LED, OLED에서는 그 스스로 픽셀이 이 레드, 그린, 블루를 발생하는 소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 이 디스플레이들은 밑에서 전자라든지 자외선, 백색광을 비춰줘 가지고 여기에 각 컬러 필터의 색깔을 대로 빛이 나와서 영상을 구성하는 이러한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면은 여기 하나의 픽셀입니다. 빛의 삼원색이 이 적색, 녹색, 청색이죠. 그래서 이 하나가 하나의 픽셀은 픽처 엘리먼트예요. 그래서 픽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에 이런 픽셀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 필터일 수도 있고, 컬러 필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OLED나 LED에서는 이 레드, 그린, 블루 소자들이 이런 식으로 배치를 쫙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디스플레이에 신호를 주어가지고, 영상 신호죠. 영상 신호를 주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각 픽셀이 이 빛을 내가지고 우리가 전면에서는 영상을 갖다가 보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상 신호를 이 디스플레이 장치에 공급하는 방법이 우리가 어드레싱 방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매트릭스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방식도 거의 다 능동 매트릭스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주사 방식, 스캐닝하는 방식은 브라운관 TV 예전에 사용하던 브라운관 TV에서 사용하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상 신호가 한 줄씩 디스플레이 공급되죠. 그래서 일종의 스캔을 쭉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스캔을 한 줄씩 스캔해가지고 화면을 구성하는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브라운관 TV에서는 스캐닝 방법으로 영상을 구성했었는데 요새는 거의 브라운관 TV를 사용하는 집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매트릭스 방식은 패시브하고 액티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패시브는 요새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Y 형태로 배치된 전극의 교차 부분에 순차적으로 신호를 보내서 영상을 구현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는 요새는 거의 쓰고 있지 않고 대신에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을 거의 대부분의 이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화소를 픽처 엘리먼트죠. 화소는 픽처 엘리먼트를 제어하는 트랜지스터를 통해 신호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각 소자들한테 이 트랜지스터가 배치되어 가지고 각각 하나씩 전부 다 순간적으로 신호를 제거해서 하나의 화면을 만드니까 훨씬 빠르죠. 그리고 영상도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디스플레이에서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의 가장 중요한 중요한 디스플레이 중에 하나가 우리가 TV죠. 우리 가정에서 TV를 많이 봅니다만은 이 TV 디스플레이의 변천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백 TV는 1928년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컬러 TV는 1953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CRT 브라운관 TV가 1928년, 컬러가 1953년 등장해서 우리 가정에서 TV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LCD TV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LCD TV는 형광등, 후방광은 형광등이었어요. 그렇죠? 그 사이에 프로젝션 TV라는 것이 나왔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거의 사용하지 있지 않고요. 그래서 1990년부터 우리가 LCD가 TV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컴퓨터 모니터로 LCD가 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2005년쯤 돼 가지고 이 LCD TV에서 후방 광원을 LED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LED TV라 하는데 LED TV는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LCD TV인데 후방 광원을 LED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통상 LED TV라고 부르는데 그건 LED TV는 아니에요. 그 사이에 PDP TV가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거의 도태되었고요. 자, 그리고 현재 OLED TV가 나왔습니다. OLED TV가 그전에 나왔습니다만 이 가격이 비싸서 LCD TV보다 가격이 비싸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래 와가지고는 또 이것이 가격이 좀 떨어져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래에는 퀀텀 도트 LCD나 또는 OLED TV가 퀀텀 도트를 이용한 퀀텀 도트 컬러 필터로 사용한 LCD TV나 또는 OLED TV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마이크로 LED TV가 가장 디스플레이로서는 가장 선명도도 좋고 반응 속도도 빠를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후방 광원을 LED로 사용하는 LCD TV를 LED TV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LED TV가 아니고 LCD TV죠. 그런데 진짜 LED 이 TV는 마이크로 LED를 사용하면은 가능한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미니 LED TV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명도 면에서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LED 사용한 TV가 가장 궁극적인 이 TV로서 가장 선명도도 좋고 그다음에 반응 속도도 빠르고 그런 가장 좋은 디스플레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마이크로 LED TV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너무 가격이 너무 비싸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상용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보다도 크기가 좀 큰 LED로 사용한 미니 LED TV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으로 우리가 TV 디스플레이 변천사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흑백 브라운 TV, 컬러 브라운 TV 있고, 프로젝션 TV, 그다음 PDP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LCD TV를 많이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LED TV라 하는데 LED TV는 아닙니다. LCD TV인데 후방광을 LED를 사용한다는 것 뿐입니다. OLED TV가 선명도가 가장 현재 나온 중에서는 가장 선명도가 뛰어난 것입니다. 중국에서 미니 LED TV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이 전자 디스플레이로는 우리가 매일 그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집에 있으면은 TV를 본다든지,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는 또 스마트폰의 화면을 보죠. 그래서 이 휴대전화, 스마트폰의 이 디스플레이 변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1988년 대충 우리 휴대폰이 나온 것이 1988년 정도 되니까요. 그때는 LCD TV였고, LCD 디스플레이였죠. 화면이 단색이었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 폴더폰이 나오고, 그래서 그게 LCD 디스플레이로서 컬러가 200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면 크기가 대략 한 2인치 정도, 5cm 정도 되었죠. 그러다가 2009년부터 해서 OLED가 대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OLED 경우에는 터치 스크린이 가능하고 이 폴더 형태가 아닌 전체 화면을 사용해서 화면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형태죠. 현재는 접이식 OLED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화면의 크기가 최대 5.7인치로 그냥 한 15cm 정도 굉장히 큰 거죠. 자, 이와 같은 이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변천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단색 화면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폴더형이 됨으로써 컬러 LCD 디스플레이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 현재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것이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접이식 OLED TV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이 디스플레이 이 종류에 대해서 쭉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도태된 잘 사용하지 않는 디스플레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전자 디스플레이 최초의 디스플레이는 브라운관입니다. 우리 캐소드 레이 튜브를 해서 CRT라고 부릅니다. 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그런 TV로서 이걸 갖다 우리가 브라운관이라고 부르죠, 주로. 브라운관 TV에서는 이 전자총에서 나온 전자가 이 형광 스크린에 발려 있는 형광체를 때려서 빛을 내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가가지고 때려가지고 형광체를 때려서 빛을 내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앞에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장치가 브라운관이에요.
자, 그래서 주소방자 스캐닝 방식으로 한 줄 한 줄씩 조사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은 이게 형광체가 발려 있습니다. 그래서 RGB 그러니까 붉은 색깔, 녹색, 청색 하나의 픽셀을 이루어 가지고 이 화면에 쫙 발려져 있어요. 있고 이 뒤쪽에 전자가 와가지고 때리죠. 그래서 이 천연색을 하려고 하면 RGB 세 가지의 전자총이 있고, 그래서 청색 전자총은 청색 부분만 때리고요. 녹색은 녹색 부분, 적색은 적색 부분만 때려가지고 쭉 스캔함으로써 화면을 구성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브라운관이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상당히 이 선명도는 좋죠. 선명도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앞에 화면을 크게 하려고 하면은 이 전자총을 뒤쪽으로 빼야 되니까요. 빼야 되니까 덩치가 커지죠. 그래서 대형 화면을 하려고 하면은 이 디스플레이 크기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판 디스플레이, 우리 소위 LCD나 이런 것들은 OLED는 평판 디스플레이인데 아주 얇은 디스플레이인데 이거는 굉장히 이 덩치가 크죠. 대형 화면을 하려고 하면 덩치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도태되었습니다. 다음에는 LCD TV를 한번 보겠습니다. LCD는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로 LCD라고 부릅니다. 액정, 우리가 통상 액정이죠. 액정은 액체죠. 액체인데 고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액체라고 해서 우리가 액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액정은 이 양단의 전압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정렬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분이 이 액정을 개발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전압에 따라서 배열 방식이 바뀌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압을 갖다 여기 트랜지스터들이 이 전압을 조절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액정이 빛을 내지는 않죠. 액정 자체가 빛을 내지는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 브라운관 TV를 봤습니다. 브라운관 TV는 전자가 와가지고 때리니까 이 전자가 빛을 만들죠. 자, 그런데 이 LCD TV에서는 뭐 액정이 빛을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밑에서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자, 빛을 비춰주면은 이런 배열이 되었을 경우에는 빛이 그대로 통과하잖아요.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배열이 되면 일부가 통과하고요. 이런 배열이 되면 빛을 막죠. 자, 그래서 이 영상에 따라서 이 트랜지스터로 각 픽셀에 전압을 걸어서 가지고 배열을 바꿔서 결과적으로 이 밑에서 비춰진 빛이 통과하거나 일부 통과하거나 막거나 해서 이 카라 필터를 때렸을 경우에 우리가 특정 영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그 영상을 재현하는 이런 것이 LCD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단점이 이제 결과적으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이 큰 단점이 하나고요. 그리고 응답 속도도 좀 온도에 따라서 변하고 또 시야각도 좁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 상이 별로 깨끗하지 못하고 그러고 각각 픽셀을 트랜지스터들이 각각 제어하기 때문에 대형 화면으로 할 경우에 이 트랜지스터 숫자가 굉장히 많아져요. 많아지니까 결국 그 생산하는데 수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물리학자들이 처음에는 LCD가
소형 디스플레이로는 맞는데 대형 디스플레이로는 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율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화면을 키우면은 이 만들어져야 하는 트랜지스터가 수백만 개가 되는데 수백만 개의 트랜지스터 일부가 불량이 나면은 화면이 전체적으로 깨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대형 화면이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옆에서 보면은 화면이 밝지 않은 이런 수율 좁은 시야각 문제도 있었고 응답 속도도 좀 빠르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 때문에 LCD가 대형 화면이 필요한 TV로는 잘 맞지 않고 그냥 그 소형 화면만 한 뭐 모니터라든지 또는 휴대폰 이런 곳에서만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전후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공학적으로 다 해결됐어요. 자, 그래서 현재는 LCD가 TV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백라이트도 형광등을 사용했는데 예전에 형광등을 사용했는데 현재는 LED를 사용해서 훨씬 더 밝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LCD가 가정에서 특히 TV로 거의 대부분이 지금 LC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OLED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격이 비싼 관계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LCD에서는 컬러 필터가 필수적이죠. 그래서 밑에서 빛이 비춰지고 이 사이에 액정이 있고요. 액정 하나하나를 픽셀 하나하나를 제어하는 트랜지스터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LCD 디스플레이를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가 트랜지스터가 지금 박혀 있어요. 픽셀 하나하나당. 픽셀 하나에 또 이제 이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개의 또 픽셀이 하나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픽셀 여기 한 픽셀인데요. 또 하나 나눠기 때문에 한 픽셀당 세 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트랜지스터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개의 트랜지스터를 이 평판에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LCD를 TFT LCD라고 불러요. Thin Film Transistor LCD라고. 그래서 얇은 음악의 트랜지스터를 배치해서 이 트랜지스터들이 각각의 이 화소, 픽셀을 제어하는 형태이므로 그래서 TFT LC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형광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형광등이 빛이 이 화면 전체에 고르게 비춰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장치들이 많았었는데 현재는 이 장치들이 필요 없고 뒤에 LED가 이런 식으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2005년 이후에 이 LED가 후방 광원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LED가 후방 광원으로 사용됨에 따라 가지고 이 화면이 훨씬 밝게 되었죠. 예전에
형광등, 빨대 모양이 가는 형광등을 뒤쪽에서 배치해가지고 조사하면은 이 화면을 고르게 또 비춰지지 못한 이런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LED를 후방 광원으로 사용함으로써 훨씬 화면이 밝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LCD TV가 다른 TV를 제치고 다른 형태의 디스플레이 TV를 제치고 최고의 강자가 된, 그래서 현재 가정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한 LCD T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회사에서는 이걸 LED TV라고 이야기합니다만 LED TV는 아닙니다. LCD TV예요. 단지 후방 광원으로 LED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LED TV를 할 수 없습니다. 진짜 LED TV는 LED를 화면에 여기 배치해가지고 픽셀 배치해가지고 이 LED 하나하나를 제어하는 그게 바로 LED TV가 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마이크로 LED TV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공정이 너무 복잡하죠. 하나하나 마이크로 모양의 이 LED를 전면에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선들을 쫙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그럴 경우에 가격이 너무 비싸게 되니까 아직까지 실현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중국 TV 회사에서는 마이크로 TV는 아니고 그보다 좀 더 큰 LED를 사용한 그런 LED TV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ED TV를 한번 보겠습니다. FED 디스플레이, 주로 TV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TV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FED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이 팁을 만듭니다. 아주 뾰족한 팁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 전압을 걸어주면은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오죠. 전자가 튀어나와가지고 그 위에 있는 형광체, 컬러 필터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빛을 내는 이러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가 브라운관 TV하고 유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브라운관 TV도 전자총에서 나온 전자가 형광체를 때려가지고 빛을 내는 이러한 구조인데, FED도 이 팁에서 나온 전자가 위에 있는 형광체를 때려가지고 빛을 내는 거니까 이 브라운관 TV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브라운관 TV는 전자가 이동하는 거리가 굉장히 크죠. 길잖아요. 그 진공 속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스크린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긴데, 이 FED는 굉장히 작게 2mm 정도 전체 크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작죠. 그래서 평판적으로 아주 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FED가 이 개발되고 나서 대부분의 이 물리학자들이 이게 아마 브라운관 TV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자화가 때리기 때문에 LCD TV는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고 컬러 필터를 통해서 빛을 뒤쪽에 비춰가지고, 그리고 액정의 배열을 바꿔가지고 이제 빛이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 이런 형태로 해서 결국 컬러 필터를 때려가지고 빛을 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선명도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반응 속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로서는 단점이 몇 가지 있죠. 그런데 이 FED 경우는 이 TV 전자가 나가지고 바로 형체를 때려 빛을 내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디스플레이잖아요. LCD는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FED가 아마 이 TV나 디스플레이로서는 최강자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뾰족한 팁의 수명 문제로 도태되었습니다.
이 오래 사용하면 이 팁이 무뎌져죠. 무뎌지면은 전자가 잘 나오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팁의 수백 문제로 이 FED는 도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팁을 하나의 픽셀로 팁을 만들었습니다만 이것들이 오래 사용됨에 따라서 무뎌져서 결과적으로 이 디스플레이도 도태되었습니다. 다음은 PDP로 보면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PDP라고 부릅니다. 이 기본적으로는 이 형등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리가 좀 나요. 마이크 상태가 참 좋지 않아서. 자, 이 PDP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라고 부르는 PDP는 기본적으로 작동 원리는 형광등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복잡은 공정하고 LCD가 대세가 되는 바람에 이것도 도태되었습니다. 자, PDP 구조는 뭐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형광체가 발려 있습니다. 그래서 RGB, 그죠? 하나의 픽셀이죠. 하나의 픽셀인데, 이 형광체가 발려 있고요. 이 안에 기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기체가 이 전극에다가 전압을 걸어주면 기체가 여기되었다가 떨어지면서 자외선을 내거든요. 그래서 기체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 이 자외선이 이 형광체를 때려가지고 이쪽은 붉은 색깔, 녹색, 청색을 내요. 그 색깔에 따라서 이 적당한 크기의 우리가 주어지는 영상 신호에 따라서 이 RGB를 때리는 강도가 달라가지고 우리가 어떤 색깔을 만들어내겠죠. 자, 이런 구조인데 이거 형광등과 동일합니다. 형광등 안에는 그 안에 기체가 들어있죠. 기체 중에서 수원이 약간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형광등 양단에 고전압을 걸면은 그 전극에서 전자가 튀어나오죠. 이 전자들이 이 수온을 때립니다. 수온을 때리면 수온이 여기되었다가 바닥 상태로 떨어지면서 자외선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 자외선이 형광등 안쪽 표면에 발려있는 형체를 때려가지고 우리가 가시광선, 빛을 내는 이러한 구조가 형광등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거죠. 그래서 형광 안에 기체가 전극에 전압을 걸어줌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외선을 내 가지고 이 형광 물체를 때려서 빛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형광등의 그 원리와 비슷한 원리로 기체 방전이죠. 그래서 형광등도 이제 기체 방전 원리이기 때문에 기체 방전 원리에 의해서 빛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PDP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런데 이 공정이 좀 복잡하죠. 이걸 하나씩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 간격이 굉장히 작아서 이제 평판으로 아주 얇은 디스플레이에 속하는데 문제는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좀 처음에는 이것이 이 LCD보다는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LCD가 더 밝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만은 LCD 후반 광을 LED로 해서 더 밝은 그런 LCD TV가 나오고 이런 바람에 거기 대세가 되는 바람에 PDP는 결국 도태되고 없어졌습니다. 다음에 LED 디스플레이인데요. LED는 기본적으로 Pn 접합입니다. 자, 그래서 P형의 전공과 N형의 전자가 만나면은 빛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물질로
LED가 구성됩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여러 파장의 빛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붉은 색깔, 녹색, 청색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붉은색 내는 LED, 그 다음에 녹색 LED, 청색 LED 이 세 개가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빛의 삼원색을 만족하니까 디스플레이로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적색하고 녹색 LED는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가지고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디스플레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꽤 밝은 빛을 내야 돼요. 빛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청색 LED의 경우에는 그 전에 존재했습니다만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밝은 빛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디스플레이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 빛의 삼원색, 붉은 색깔, 녹색, 청색 이 세 개 LED가 충분한 밝기의 LED가 있어야지 가능한데, 적색하고 녹색은 충분한 밝기의 LED가 개발되어서 우리가 여러 분야에 사용해 왔습니다. 신호등에도 사용해 왔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분야에 이 적색하고 녹색 LED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충분한 밝기의 이 청색 LED가 개발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997년도에 와서 이 나카무라 슈지라는 사람이 가륨 나이트라이드를 갖다 이용한 청색 LED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색 LED를 개발함으로써 우리 LED를 디스플레이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RGB 세 가지의 색을 조합함으로써 백색광을 얻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LED 조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가정에서 조명으로 LED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형광등을 많이 사용했는데 형광등이 이 LED 때문에 도태되었죠.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우리가 예전에는 백열전구를 사용했는데요. 이 백열전구가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기도 그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형광등이 또 전기를 많이 안 먹고 하니까 효율성이 좋으니까 형광등을 좀 사용하다가 현재는 LED가 효율성도 좋고 이 LED 빛이 형광등하고 백열전구 빛보다 훨씬 우리가 태양빛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LED를 조명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로로 나카무라 슈지는 201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백열전구 그리고 그 사이에 형광등을 사용하다가 현재는 LED 조명을 대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LED는 예전에 적색하고 녹색만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신호등 쪽에 많이 사용했어요. 신호등에 많이 사용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화면이 깨끗한 디스플레이로 총천연색으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청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색이 개발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대형 화면의 디스플레이로 LED 디스플레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에 가면은 큰 건물에 있는 광고탑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가 전부 다 LED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LED가 전면에 쫙 깔려 있죠. 픽셀 쫙 깔려 있어 가지고 이제 이 전체 화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가정에서는 TV로 LED TV를 만들려면은 이 LED의 크기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 LED 사이즈로 해가지고 그래서 대형 화면의 경우에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수미터 되잖아요. 우리가 스타디움에 가면은 그러니까 축구장이라든지 또 야구장에 가면은 대형 그 LED 화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는 화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보통 큰 LED로 이래 박아가지고 그 전체 화면을 구성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죠. 그런데 가정에 사용하는 것은 쪼매나잖아요. 화면이 기가대가 60인치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다 박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LED를 배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 LED를 배열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 배열하는 건 오케이 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아직까지 LED TV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LED 디스플레이는 야외 광고탑 등에 그리고 도시에는 또 이 차량 뒤쪽에 LED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에 있는 조명에도 거의 조명이 대체가 되었습니다. 옛날 형광등을 완전히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ELD는 일렉트로 루미네선스 디스플레이인데 얇은 판 모양의 이러한 형태로 이것도 이 안에 있는 발광청의 안에 있는 원자들이 전압에 의해서 결국 여기대어 가지고 빛을 내는 그러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무기 EL 있고 유기 EL은 유기 ELD가 지금 디스플레이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무기 EL 구조를 이용해서 이 디스플레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OLED 때문에 도태되었습니다. 자, OLED는 EL하고 똑같습니다. 앞에 LED하고 그 빛을 내는 과정은 똑같습니다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 전하가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그에 따라서 빛을 내는 이러한 형태예요. 그래서 적색, 녹색, 청색 빛을 내는 각각 빛을 내는 우리가 OLED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픽셀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이 플렉스블해요. 그래서 휘어지기 쉬우니까 휘어지는 그러한 디스플레이도 이 OLED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컬러를 구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각각 그 붉은 색깔, 녹색, 청색을 내는 OLED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청색 OLED를 사용하고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백색 얘를 사용해서 필터를 사용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컬러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 물질의 경우에는 이런 휘는 형태의 디스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퀀텀 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노 입자죠. 나노 입자인데 나노 입자의 경우에 에너지가 어떤 공간에 갇혀 있을 경우에 입자의 에너지 준위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입자의 크기가 줄어들면 L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면 에너지가 커지죠.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줄어들면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간격이 커집니다. 커져서 이어서 우리가 빛을 내는 것은 위에 올라갔던 이 전자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빛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발생할 수 있는 전위의 에너지가 커집니다. 따라서 입자의 크기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L이 작아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빛의 파장은 짧아지죠. 에너지가 커지니까 파장이 짧아지죠. 즉 입자의 크기가 줄어듦에 따라서
청색 계통의 빛을 발생합니다. 반면에 입자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에너지 간격이 줄어들어서 적색 계통의 빛을 발생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입자의 크기가 크면은 에너지 줄이 사이 간격이 적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빛이 이 파장이 좀 긴고, 그 다음에 에너지 사이 간격이 점점 커지면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빛의 파장이 짧아지죠. 에너지가 커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에너지 사이 간격이 L 제곱분의 1에 비례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 진동수는 L 제곱분의 1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크기가 감소할수록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커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크면은 붉은색 계통, 줄어들면은 청색 계통의 빛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대략 한 6나노미터 정도면은 붉은 색깔이고, 3나노미터 같으면은 녹색, 2나노미터면은 청색 계통의 빛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디스플레이에 이용할 수 있잖아요. 퀀텀 닷을. 퀀텀 닷은 이 반도체로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보다시피 이 크기가 크면은 붉은 색깔, 크기가 줄어들 때에 따라서 청색의 빛을 냅니다. 예, 보다시피 청색, 녹색, 보라색의 빛을, 그래서 이 나노 입자 용액이에요. 용액이 보다시피 이제 빛을 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퀀텀 닷을 이용해서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갖다 구성할 수 있는데요. 현재 사용하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블루 OLED에서 나오는 빛이 이 칼라 필터로 퀀텀 닷을 사용하는 경우죠. 그래서 청색은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녹색은 여기에다 청색을 통과하면서 녹색을 통과하고, 이것은 적색을 통과하는 이러한 구조로 디스플레이가 구성되는 것이 퀀텀 닷 OLED 구조를 디스플레이입니다. 그 외에 이 퀀텀 닷을 그대로 필터로 사용하는 경우죠. 그래서 녹색, 청색 퀀텀 닷, 녹색 퀀텀 닷, 적색 퀀텀 닷 하나의 픽셀을 이루어가지고 사용하는 퀀텀 닷 LED 구조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구조를 잘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나오는 TV의 경우에는 퀀텀 닷 TV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다른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선명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반화되지는 않았고요. 일반 가정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LED를 후방 광원으로 하는 LCD가 대세이고요. 그리고 OLED TV를 사용하는 집도 좀 있습니다. 우선 좀 가격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사용하는 집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퀀텀 닷도 사용하는 집이 조금씩 있습니다. 물론 뭐 돈이 많은 집에서 이런 걸 사용하겠죠. 자, 다음에는 이 주제를 좀 달리 해가지고, 물론 뭐 연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디스플레이라든지 다른 거하고 연관이 있겠습니다만은 주제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CCD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CCD는 Charged Coupled Device에서 CC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CCD의 개발에 의해서 필름이나 테이프를 사용하던 카메라는 거의 지금 소멸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예전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거의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지금 디지털 카메라 자체가 이제 CCD를 필름 있는 부분에 이제 CCD가 있는 게죠. 그래서 옛날 카메라는 그 영상을 얻는 그 부분에 이제 필름이 은이 발려 있는 그 얇은 막이죠. 그 필름이 있고요.
있었는데 요새는 그 필름 대신에 CCD가 있어가지고 거의 디지털 신호로 바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 이러한 CCD를 이용한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사실 이게 1960년 전에 이 CCD가 개발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봐서 이제 기술이 이제 반도체 기술이 발달되고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간단한 구조거든요. 구조인데 그래서 반도체 발달에 의해서 결국 이 CCD가 일반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늦은 때인 2009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발은 뭐 30년 전에 해놨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주로 이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제한된 그러한 분야에 이용되다가 현재는 일반인들이 뭐 디지털 카메라 형태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필름 카메라였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캠코더가 있었는데 요새는 뭐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그다음 캠코더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런 CC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CCD는 입사하는 빛을 전화량으로 바꾸고 이를 디지털 컨버터에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자, 이게 디지털 컨버터가 있고 이쪽에 자, 이게 구조는 간단합니다. P형 반도체 위에다가 산화층을 깔고 그리고 전극을 구성한 이러한 형태예요. 그래서 보듯이 CCD는 P형 반도체 위에 산화층과 전극을 구성한 것이다. 전극의 배열이 2차원 면을 덮고 있다. 그렇죠? 색의 컬러 영상을 구현한 경우에는 적색, 녹색, 청색의 필터와 함께 하나의 픽셀을 구현하는데 3개의 전극 집합이 하나의 픽셀을 구성하고 있다. 됐죠? 1024, 1024수로 하나의 면이 구성되는 경우에 100만여 개의 전극이 배치된 구조다. 그래서 상당히 이 좁은 정적에 많은 수의 전극이 배치되어 있어요. 현재 이 기술은 아주 간단한 기술입니다. 현재 컴퓨터 이 반도체 기술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이 CCD를 만드는 기술은 크게 뭐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자, 빛이 이 CCD에 조사되면은 광전 효과에서 전자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빛이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서 전자가 형성돼요. 이때 전극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면은 그 밑에 생성된 전자들이 전극 쪽으로 끌리고 P형 반도체의 전공들은 밑으로 밀림으로 전극 아래는 전자들만 존재하는 양자 오물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이쪽으로 빛이 들어오면은 이 전자들이 모이고 그래서 여기에 양자 오물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예로서는 두 부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물론 이 빛이 쭉 들어오면은 각 부분마다 이 들어오는 빛의 강도에 따라서 어떤 전자의 양이 다 다른 그러한 것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복잡한 걸 피하기 위해서 이 두 군데만 빛이 들어설 경우에 이러한 전자들이 모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들을 갖다가 이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자를 받아가지고 각 부분에 어느 정도의 이 전자가 형성되었다는 걸 갖다가 관측해서 그 전자 양은 결국 빛의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의 양을 이용해서 영상을 갖다가 구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냐 하면은 설명을 봅시다. 자, 생성된 전자의 양은 그곳에 들어온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 됐죠? 자, 그림에서 2번 전극에서 2번 전극에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은 전자가 그 전극에 갇혀서 양자오물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다. 그림에서 봤죠? 자, 이 전자를 저장 장치까지 이동시키기 위해서 1번 전극에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은 1번과 2번 전극이 이웃하고 있으므로
전자들은 1번과 2번 전극을 공유하는 상태가 된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1번 전극에 전압을 걸어주면은, 전압을 걸어주면은, 요도, 요쪽 전압을 걸어줬어요. 요걸 오른쪽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거 걸어주고, 요거 걸어주면은, 결국, 요것이 이제 반씩 나눠가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걸 끄죠. 이쪽하고 이쪽을 끄면은, 전자 이쪽 이동되죠. 이쪽 이동잖아요. 자, 그 후에 2번 전극의 전압을 끄면은, 전자는 1번 전극으로 올라가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침으로써 전자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저장 장치가 있어요. 전자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측정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빛이 비춰지면은 이러한 전자 그 양자 후물이 형성되고 이것을 이 전압을 이쪽 걸었다 끈다 함으로써 이 전자 형성 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이동해가지고 이쪽에 저장됩니다. 자, 그래서 각 부분에 그 만들어진 이 전자 양을 갖다가 여기서 받아가지고 그거로 영상 처리하면 바로 영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영상이 구현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들을 모아서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 영상을 구현하는 것이다. 전극은 이 2차 원면에 깔려있기 때문에 각 위치에 들어오는 빛은 그림과 같은 과정을 거쳐 모아져서 각 픽셀의 빛의 세기가 측정되고 이를 명암으로 표시하면 영상이 구성되는 것이다. 그렇죠? 컬러 영상을 위해서는 정록층의 필터를 사용한다. 이 경우 하나의 픽셀은 3개의 전극과 그에 대응되는 필터로 구성된다. 그래서 픽셀을 됐죠? 자, 이와 같은 CCD는 결과적으로 이 영상을 갖다가 디지털 신호로 저장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현재는 이 CCD를 거의 저장 장치, 영상 저장 장치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용하던 필름 카메라라든지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를 사용하던 캠코더는 자치를 감추고 전부 다 이러한 CCD를 이용한 디지털 카메라와 디지털 캠코더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통신혁명을 이룬 광통신, 요새는 거의 다 광통신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 동쪽 케이블을 사용했죠. 신호를 보내는데, 그래서 라디오파를 사용했는데 요새는 거의 다 광통신입니다. 우리가 신호를 보낸다 하는 것은 영상 신호하고 소리 신호죠. 영상 신호하고 소리 신호를 일단 이 전기 신호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 전기 신호를 갖다가 보내는데 그냥 공기 중에 보내면은 뭐 다 흡수대가 없잖아요.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공기에 흡수가 안 되는 그러한 이 전자기파에 실어가 보내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라디오파에 실어가 보내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뭐 TV파에 실어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정에 이제 우리가 라디오파를 이용한 그런 신호를 받아가지고 라디오 같은 게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 라디오파에다가 음성 신호를 실어가지고 보내면 우리가 그 라디오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라디오파는 없애고 음성 신호만 취해가지고 소리를 듣게 만들잖아요. TV도 마찬가지고요. 영상 신호를 받아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 신호를 갖다 보내는데 이 라디오파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래서 라디오파는 그냥 음성하고 영상 신호를 싣는 그런 도구죠. 도구니까. 자, 그런데 빛에다가 이 신호를 싣자, 보내자. 그게 바로 광통신이에요. 그래서 빛에다가 우리가 보내려는 신호를 갖다가 실어가지고 먼 곳으로 보내는 그런 형태예요.
자, 그래서 이 카오라는 분이 이 광섬유를 개발하는데 기여를 한 공로로 2009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분도 이렇게 이 광섬유 관건이 뭐냐 하면은 이 광섬유의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갖다가 없애는 그게 바로 관건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그에 대한 업적으로 사실 이 업적은 1960년, 70년대에 이룬 업적이에요. 업적인데 현재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광통신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 이 광통신이 막 일반화되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해서 이분이 2009년에 좀 늦은 때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광통신을 이해하려면은 뭐 전반사하는 걸 좀 이해해야 되는데, 전반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전부 반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그 경우에 이 빛이 어떤 매질의 경계면을 만나면은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투과하게 돼요. 그래서 투과가 되어보면은 신호를 실을 때 투과가 되어보면 이 바깥으로 씌어잖아요. 에너지가 씌어가지고 결국 오래 긴 거리를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반사가 되면은 전부 반사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바깥으로 새지 않죠. 그래서 모두 에너지가 반사되니까 결국 그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전달이 가능해요. 그래서 광섬유는 이 빛을 적당한 각도로 쏘면은 이 안에서 반사돼 가지고 신호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에너지 소실 없이 전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빛이 이 라디오파에 비해서 이 진동수가 훨씬 크거든요. 훨씬 크잖아요. 파장이 에너지가 크니까 훨씬 커요. 훨씬 크니까 결국 그 신호를 많이 실을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손가락 굵기의 광섬유 다발을 안에 대략 한 5만 회선을 실을 수 있어요. 전화선으로 이하면 5만 회선을 실을 수 있어요. 옛날 동축 케이블 형태로 할 경우에 5만 회선을 심으려고 하면은 거의 직경이 수미터 되는 그 다발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는 손가락 하나 굵기에 5만 회선을 실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크기를 확 줄일 수 있잖아요. 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라디오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크로스톡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혼선이 많이 생기는데 이 광섬유로 신호를 보내면은 혼선도 거의 안 생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빛을 신호를 실어 보내는 도구로 사용할 경우에 라디오파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장점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광통신을 전반사 현상을 이용해서 신호의 소실 없이 한 곳에서 먼 곳으로 그 신호를 온전히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유리의 굴절율이 한 1.5 정도 되는데 그 외곽에 1.48 정도 되는 그런 물질로 도포를 합니다. 전반사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전반사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전반사 조건은 이 굴절율이 큰 데서부터 빛이 굴절율이 작은 경계면을 만났을 때 전반사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리가 1.5니까 그보다도 좀 작은 1.48 되는 물질을 발라서 전반사 조건을 만족을 시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대충 한 15도 정도 각도 안쪽으로 빛을 쏘면은 이 전반사 조건을 만족해요. 15도가 더 크면은 전반사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빛이 이쪽으로 셀 수가 있습니다. 15도니까 충분히 큰 각도예요. 그래서 이 각도로 안으로 빛을 쏘면은 빛이 전반사 돼 가지고 신호 소실 없이
한 곳에서 먼 곳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광석류를 매개로 전반선 현상을 이용하여 빛의 음성 또는 영상 신호를 실어 그 에너지 소진 없이 신호를 멀리 보낼 수 있다. 이것이 광섬유 광통신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광섬유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광섬유 유리를 녹여서 실같이 직경이 마이크로미터 섬유 형태로 뽑은 것입니다. 광송신에 이용하려면 불순물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신호 소진 없이 이 수 킬로미터씩 갑니다. 그런데 수 킬로미터 가면은 또 신호가 또 약화될 수 있으니까 광정폭기를 달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신호를 정폭시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에 나가보면은 이 광 케이블 선이 지나가죠. 지나가는데 중간중간에 원통 모양의 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폭기 형태로 보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분들이 CCD를 개발하고 또한 이 광통신을 이용한 광섬유, 위한 광섬유를 개발하고 자, 이러한 이 사람들이 공로로 현재 우리가 디지털 시대 또는 굉장히 빠른 광통신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연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들이 전자 디스플레이들이 개발돼 가지고 현재 우리들이 눈으로 신호를 깨끗한 신호 그리고 빠른 신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활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하루에 거의 눈을 뜨자마자 이러한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이 휴대전화에 나온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게 없는지 싶어가지고 결국 그 휴대전화를 열어보죠. 그것이 OLED 디스플레이 장치예요. 자, 그리고 또 TV를 켜보잖아요. 그래서 TV는 주로 우리 LCD TV를 갖다가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이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라는 것이 현재 거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또 이제 광고판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또 자동차 타면은 또 자동차에 안에 있는 내비게이터에 또 디스플레이가 있고 여러 가지 이 분야에 이 디스플레이가 현대 생활에는 없어서 안 될 그러한 장치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디스플레이 장치 그리고 이와 연관된 CCD와 광섬유에 관계된 이야기를 했습니다.